자,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의 좀 심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안 했었나 봐요. 의의는 뭐 간단하죠. 사회보장이다. 젊은 친구들이 빨리 들어와서 평생 공무원만 했잖아요. 이러니까 노후 보장해줘야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여금을 내거든요, 공무원이.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의미도 있다 보니까 사회보험 원리도 있다는 겁니다. 사회보장제도고 사회보험 원리도 있다. 공무원이 되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입을 강제합니다. 강제성이 있고요. 또 만약에 여러분이 낸 돈, 국가가 낸 부담금으로 모자른다. 그러면은 그 세대, 다음 세대 친구들이 세금으로 메꿔줘야 돼요. 세대 간 부양의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도 있고 보험 원리도 있고 부양의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특수직역이 아니지만 공무원은 공무원들만 또는 군인은 군인들만 사립학교 교직원들만 들어가다 보니까 특수직역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여기다가 이제 국민연금 들어가면 4대 연금 제도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목적은 지구공무원 확립하기 위한 제도였고요. 또 공무원이 돼버리면은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영리도 안 되죠. 겸직도 안 되죠. 뭐 주식도 안 되죠. 되게 많으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연금 제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시험에 좀 어렵게 나오면 연역이 나와요. 자꾸 외국 제도라든지 우리나라 연역을 물어봐 버리는데 7금은 외국 것도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미국이 좀 늦었죠. 왜? 미국은 이런 지구 공무원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치? 절대왕 밑에 관료가 별로 없었잖아, 이게. 절대 왕정이 없었잖아, 걔네들은.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았죠. 영국도 공무원 제도가 발달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왕 제도는 있었고 왕에 충성하는 공무원이 있었잖아, 정실주의로. 이런 친구들한테 연금을 줬다는 겁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은 20년대 가야 들어오지만 얘는 이미 그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유럽이 먼저 했다는 것. 그리고 사실 이 나라들은 원칙적으로 누가 되지 않아 국가가 전액을 내는 거고, 물론 지금 예외가 있지만요. 그 공무원들은 부담금이 없었겠죠. 왜? 왕에 대한 충성으로 줬기 때문에 국가가 대주는 거지 공무원이 되는 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프랑스도 지금 공무원도 되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 많이 물어볼 건데 미국은 연방이 먼저였다는 것. 퇴직연금 제도가 제도화되었다는 건 미국도 직업공무원제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와 지방이 나중에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 사람들은 국민연금도 가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도 가입할 수 있어요. 이중구조라는 거야. 그래서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도 가입 대상이면서 동시에 연방 공무원도 적용된다. 이중구조죠. 부담률까지는 볼 거 없을 거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야. 국민연금도 가입할 수 있고 동시에 공적연금도 가입할 수 있다. 이중구조라는 것.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만, 그 다음에 군인은 군인연금만,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이게 이렇게만 가입할 수 있잖아. 이걸 합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반대가 심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국가도 되고 누구도 된다. 그 공무원도 돼요. 반면에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은 원래 누가 안 되는 거야? 공무원이 되지 않고 국가만 됐던 거죠. 근데 프랑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도 부담하고 있죠.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한다. 반면 독일은 그 당시 그대로 있어가지고, 원래 사회보장권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독일은 아직까지도 전액 누가 부담한다?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대만도 그런데, 대만이라는 나라까지 물어볼 것 같진 않아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연금이 이제 개정되면서 65세 돼야 받잖아요. 근데 나라마다 나이가 좀 다릅니다. 일본이나 독일, 스웨덴, 우리나라는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반면에 미국 62세, 프랑스 60세. 좀 다르죠, 이거는. 뭐, 근데 이런 것까지 물어볼 것 같진 않는데, 그래서 미국 거 정도는 하나 체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설이 있잖아요. 왜 연금을 줘야 되는가? 우리 보통 책에는 뭐밖에 안 나온다? 공로보상서라고 거치보수설밖에 안 나오죠. 이거 말고도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공로보상설. 장기간 근무했으니까 사용자가 너 수고했다 주는 거야. 이건 되게 누구 입장이다? 사용자 국가 입장이에요. 반면에 거치보수는 안 그래요. 내가 받아야 될 보수를 나중에 받아가겠다는 거야. 이건 내가 당연한 나의 권리잖아, 이거는. 이건 나의 권리가 아니야. 왜? 이거는 국가가 위로 차원해 주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위로 차원을 주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당연히 받아가야 될 보수를 나중에 받아가는 거니까 근로자들은 이걸 더 선호하겠죠. 우리나라 대법원도 보수불설, 거치보수설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7급에서는요. 공로부상인지. 근데 틀리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건 틀릴 수 있겠죠. 이거는 사용자 입장이다. 이건 근로자 입장이다. 이건 물어볼 수 있을 거니까 또 대법원은 근로자 입장 편이다.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적용 대상은 우리나라 겁니다. 이제는. 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기타 법률의 공무원들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가 상시가 들어가야 돼요. 상시 계속 들어가야 되고 월별로 정해진 보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장차관은 정치인도 많지만 이분들도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선거로 들어온 공무원들은 안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공무원들이 올라가서 장차관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연수가 10년 이상 되었다면 공무원 여태까지 근무한 기간이 받을 수 있다는 것. 뭐 장관은 제외다. 이런 시험이 있었죠, 옛날에. 자, 그다음에 옛날에는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왔는데 처음엔 적용이 안 됐어요. 비난을 했었는데 18년 개정되면서 지금은 시간 선택제 공무원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럼 조심할 거는 공무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다시피 공무원이 아니어도 정규 공무원 이외 직원으로서 매일 업무를 계속하고 매달 얼마 보수 받는다면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례가 누가 있습니까? 청원경찰, 청원 산림보호직원,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전임 직원들, 위원회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들은 상근직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뭐가 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에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시라든지 임시로 들어온 친구들은 아닙니다. 이거는 제외라고 써놨지 밑에 이렇게. 그래서 꼭 공무원만 받는 건 아니고 누구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일반 직원도 있다는 것.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도 공무원처럼 업무의 계속성이 있고 매월 보수 받는다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사례 두 개 내어달라. 청원 경찰하고 청원 산림보호직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전임 직원들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제외상 잘 나오죠. 원래 군인은 처음에는 공무원 연금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63년도에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군인은 군인연금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선거로 들어가는 공무원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또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제외입니다. 대통령은 연금이 따로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국민연금이야, 이거. 그래서 다시 군인은 제외된 이유가 군인연금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다음에 선거로 들어가는 공무원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이런 분들은 제외다. 대통령은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 연금이 따로 있고요.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재정 방식이 역시 우리나라 방식이야. 공동 부담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국가도 되고 그다음 공무원도 된다는 거야. 국가가 되는 걸 기여금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공무원이 되는 걸 뭐라고 그래? 부담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국가만 되는 게 있어. 원칙은 공동 부담이지만 국가만 되는 게 있으니 재해보상. 그다음에 퇴직수당, 외원 아이들. 퇴직수당은 국가가 전액 줍니다. 그다음에 단기급여인 재해부조금이나 사망조위금을 공동 부담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전액 국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돈이 모자른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해 예산으로 메꿔줘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뭐도 있다는 거야? 세대 간 부양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친구들이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낸 돈 가지고 이 공무원들이 못 받아간다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세금을 내는 일반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꿔줘야 돼요. 근데 국민연금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잘 안 해주겠죠, 그거는. 문재인 정부도 해준다고 그랬었는데 그냥 딱 대통령 된 다음에 입을 닦았어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이건 잘.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연역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자, 공무원법은 49년도에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연금 얘기가 나와요. 근데 별도로 법을 정하라고 그랬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또 다른 일이 많다 보니까 이걸 못 해요. 그러다가 거의 10년 있다가 이때 법안을 만들고 시행을 60년에 공포합니다.
이승만 정부 때죠. 아직 4.19 전이니까. 그지? 어쨌든 이승만 정부 때 60년에 공무원 연금이 이제 법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군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62년도에 군인도 초기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은 62년도에 분리되기 시작하고 시행이 63년도야 이제. 그래서 60년도에 누가 공무원 연금법이 있었고 처음에는 거기에 군인도 포함되어 있다가 좀 다르니까 62년도에 따로 만들어서 시행을 63년도부터 시행합니다. 됐죠? 그다음 67년도에 뭐가 들어왔나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단은 82년도에 설립됩니다. 그다음에 급여가 좀 달라지는데 여태까지는 뭐밖에 안 들어갔다? 보수 월액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제 수당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수당도 이제 보수로 쳐주겠다는 거야. 정근 수당, 그다음에 장기 근속 수당도 포함되었고 직무 수당도 포함되어 있대요. 이거 말고도 많은 수당이 있는데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게 뭐 정근이니 장기 근속이니 직무수당 포함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비율이 바뀌죠. 2009년도가 뭐가 바뀌냐면 이게 바뀌어요. 2번이. 여태까지는 퇴직 전 3년이었어. 퇴직 전 3년이라면 내가 공무원 기간이 되게 길었기 때문에 보수가 많을 때잖아요. 이걸 평균 보수로 잡으니까 내가 받을 연금이 되게 많았던 겁니다. 이걸 전기간으로 바꿔버려요. 그래 버리면은 1년 차부터 마지막 차까지 전체 평균을 내는 거니까 금액이 작아지겠죠. 그래 이거는 15년 개혁이 아니라 은제 개혁이다. 9년 개혁이라는 걸 이걸 올해 물어봤더라고요. 이건 15년 개혁이 아니라 9년 개혁이고 처음에는 퇴직 전 3년까지만 내가 은퇴하기 3년 전 보수만 가지고 평균을 잡았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전체 기간으로 평균을 잡습니다. 많이 줄었겠죠. 그다음에 15년도에 큰 개혁이 일어나죠. 이걸 물어봤죠. 여태까지 일방적으로 국가가 했는데 보다시피 여기서는 국회 내에서 국민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타협해서 만들어졌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주요 내용을 물어봤어. 여태까지는 기준소득에 얼마만 냈다? 7%밖에 안 냈는데 지금은 9%로 단계 인상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지급은 1.9에서 단계 인하해 가지고 1.7로 떨어졌죠. 지금은 전부 9% 내고 1.7%야. 근데 이걸 연역을 물어보더라고 이제. 자, 어쨌든 내는 건 늘었고 받는 건 줄었죠. 내는 건 7%에서 9%로 인상을 해버렸고 단계적으로 받는 건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인하를 했죠. 인하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뭐냐면요. 어떤 공무원이 이제 평균 받는 게 예를 100이야. 평균 100이라고 하자. 그럼 아무리 많이 받아도 160만 원이 한계예요. 그지? 너무나 고액 연금 받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상한선을 1.8배에서 1.6배로 줄여버렸죠. 다시 전체 공무원이 받는 연금의 평균이 100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 중에는 작게 받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평균보다 많이 받더라도 6할 160이죠. 그 이상은 못 받는다는 거야. 만약 200이라면 200에 1.6배 하면 되겠지 이제. 뭐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된다. 320인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줄었죠. 20년에서 10년으로. 그 다음에 보다시피 지금은 65세로 여태까지는 90년 뭐 이전에 임용자 60세, 그 10년 이후 임용자 65세였는데 모두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해 버렸고요. 그 다음에 유족연금이 줄었죠. 그지? 60% 원래 70이었는데 60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5년도에 동결시켜 버렸지. 5년간은 5년 지났으니까 다시 이제 협상을 했을 겁니다. 5년 단위로 조정할 거니까요. 5년은 그당 이전까지는 매년 물가에 따라서 올라갔는데 그게 계산이 잘 안 되니까 5년 단위로 조정한다는 겁니다. 5년 단위로 다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뭐가 들어왔냐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선거직 공무원이었는데 선거직으로 재임용되었어.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에 지금 임용되었어. 채용되었어. 그러면 일단 정지입니다. 정지야. 전액이 정지되는 거야 일단. 그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선거직이라든지 이런 공무원 출자 기관에 들어간다면 연금이 정지되고요. 그다음에 이혼 배우자한테도 분할연금 제도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비공무상 재해도 뭐 한다? 공무상 재해뿐만 아니라 비공무상 재해도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원하요. 어쨌든 여기
선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 출연단체 들어가면은 일단 정지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혼 배우자도 분할연금 제도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꼭 공무상이 아니어도 비공무상 재해도 보상한다는 것. 그지? 그다음에 뭐 20년에 10년 줄었다는 건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5년 연장해서 65까지 단계 연장했다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평균액의 1.6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 그지? 그다음에 18년도에 재해보상이 분리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따로 만들어졌어요. 요것도 있습니다. 아마 다음 연도에 내가 법령 강의할 때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재해보상법은 저도 잘 안 봤거든요. 요게 분리돼서 따로 나왔으니까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그 다음에 우리는 기여제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얼마 안 되었죠. 점점 늘어가지고 지금 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지? 7%에서 9%. 줄기도 했어요. 그 7.5, 6.5에서 7.9로 갔다가 다시 6.3 줄기도 했죠. 무조건 계속 올라만 간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올라갔는데 한번 줄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지 지금. 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관장기관은 인역차가 합니다. 어,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가 해요. 근데 공무원연금이니까 인역처가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집행은 공무원연금공단이 따로 집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연금 관리하고 기금. 연금 관리는 뭐냐면은 이 연금을 나눠주는 업무야. 그다음에 연금을 내가 낸 걸 지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낸 거를 쌓아놔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분리됐죠. 이걸 기금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금제 방식이란 말이야. 내가 낸 돈 가지고 기금처럼 적립해가지고 기금 만들어가지고 불려요. 그지? 이 돈 가지고 올해 연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연금 관리도 하고 이 돈을 불리는 기금 사업도 하죠. 됐지? 그래서 이 공무원 연금공단은 기금 관리형 그 공공기관 그 준정부 기관 들어간다 이거. 그다음에 우리는 기금제입니다. 기금제는 보험이야 말 그대로. 내 봉급에서 9% 씌워놓고 국가 9% 모아가지고 은행에서 예금하듯이 쌓아가는 겁니다. 쌓아갔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거야. 그럼 내가 쌓은 돈을 불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기금제죠. 기금제. 그래서 기금제를 보험 적립제라고 그러고요. 비기금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내가 된 돈은 내가 받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은퇴한 사람이 받아가는 거고요. 그지? 올해 돈은 올해 예산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관리하기는 되게 쉬워요. 왜? 기금을 뭐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따로 얼마 거둘 필요 없고 그냥 올해 예산으로 메꿔주면 되는 거니까요. 보다시피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올해 얼마가 필요한가 따라서 예산으로 메꿔준다고 해서 현금 지출제라고 그래요. 예,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미국은 기금제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비기금제다. 장점은 관리하기가 쉽고 출발 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겠죠. 근데 단점이 뭐라고요? 계속 공무원 수가 늘 거고 그래 버리면은 더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야. 결국 맨 마지막에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어쨌든 우리나라 방식은 기금제다. 기금제니까 내가 낸 돈을 내가 돌려받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쨌든 자금은 안정적으로 마련돼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다? 기금제는 물가 문제가 있어요. 이러니까 물가를 5년 단위로 조정해 주는 거고 비기금제는 인구 구조 문제가 있어요. 인구가 줄어버리면은 받아갈 게 없겠죠. 내릴 세금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기금제가 되었을 때 이 돈을 누가 낼 것인가를 가지고 국가가 다 낸다. 비기여제. 공무원도 낸다. 기여제 방식이야. 그럼 우리나라 방식은 기금제다. 기여제 방식이다. 됐죠? 기여제다. 기금제 방식. 비기여제도 있었잖아. 독일이나 대만은 단독으로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프랑스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공무원도 됩니다. 어쨌든 인역차가 관리하고 설명드렸고요. 똑같아요. 또 나왔네 이게. 미안합니다. 자, 연금 말 그대로 지금 연금을 지급하는 거고 기금은 내가 싼 돈을 불려주는 기관이에요. 당연히 기금에서 올해 얼마가 필요한가를 주겠죠. 그리고 남는다면 다시 기금으로 들어갈 거고요. 모자른다면은 기금에서 더 빼와야 되겠죠. 상호관계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국가도 5%, 9%, 공무원도 9%. 국가가 되는 걸 부담금이라고 그러고 공무원이 내는 거를 기여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여금도 있고 부담금도 있다는 것. 자, 공무원 연금이 총 18종류가 있는데 크게 장기하고 단기가 있어요. 단기와 장기. 뭐가 다르냐면 단기는요, 네가 몇 년 차 공무원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장기는 안 그래요. 내가 연차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연차에 따라. 그래서 공무 요양비라든지 재부조금이라든지 사망조의금 같은 요건 단기급여고요. 단기급여고. 그다음에 장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몇 년에 근무했는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여기에 퇴직연금이 있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월급처럼 받아가는 거야. 그다음에 일시금이 있어. 그냥 한 방에 다 받아가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합쳐진 게 공제 일시금이야. 얼마는 일시로 받아가고 나머지는 연금처럼 받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10년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 연금이 안 들어가요. 그냥 퇴직 일시금이야. 10년도 못하고 재직을 못하고 퇴직했을 때는 이때 뭐 한다? 퇴직 일시금이다. 그래서 연금이 들어갔다는 걸 일단 10년 이상 해야 돼요. 퇴직연금만 들어왔을 때는 월급처럼 받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일시금은 한 방에 받아가는 거고, 공제 일시금은 일부는 한 방에, 나머지는 월급처럼. 그다음에 10년 미만이라면은 그냥 퇴직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다음에 수당도 있습니다. 이것도 장기야. 수당이니까 단기처럼 보이죠. 안 그래? 장기야. 이것도 몇 년 근무했는가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도 최소 1년 이상은 해야 돼요.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했을 때 또는 사망했을 때 수당을 받습니다. 이 수당은 여러분이 기여하지 않고 100% 누가 준다? 정부가 줍니다. 장애도 있고 유족도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이거 말고도 연금이 더 있죠.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민연금은 88년도에 만들어집니다. 18세부터 60세 미만은 일반 국민이고요. 보다시피 사용자가 4.5, 가입자가 4.5인데 이거는 그 어떤 고용으로 있는 근로자들. 반면 개인 사업자들은 9%를 자기가 다 내야 돼요. 저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국민연금의 그 관리기관은 인혁처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다. 보건복지부. 여기 공무원연금공단이고 여기는 국민연금공단이에요. 다르죠. 군인연금은 어떻게 했다? 원래는 공무원연금법 포함되어 있다가 62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63년도에 시행이 돼요. 따로 놉니다. 어쨌든 이 친구도 특수직역이에요. 그치? 왜 뺐냐면은 군인은 전쟁이라는 이런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재직이 있고 전투 재직이 있는데 이 전투 재직은 3배 쳐줘요. 기본 재직에다 2배 더 계산해서 3배 쳐준다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군인은요. 계급 승진, 계급 정년이 있어요. 내가 40이 돼도 나갈 수 있단 말이야. 이러니까 65세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만 한다면은 퇴역 후에 바로 지급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공무원도 안 그래. 65세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그런 차이는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 분명히 이거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하잖아, 지금. 그지? 국립학교 교직원 거의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없었다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74년도에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75년도에 발족돼 있다고 교재에 써 있네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직원도 처음에는 누구밖에 안 들었다? 교사들만 들어갔지만 지금 교사뿐만 아니라 그 학교 사무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죠. 사립 초중교학교, 그다음에 대학 교원들도 있죠. 교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직원도 있을 거고요. 들어온 이유는 보다시피 국립학교 교원은 공무원 연금 대상인데 사립학교 교원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연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려고 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쨌든 순서는 누가 제일 먼저 들어온다? 공무원 연금이. 물론 군인이 같이 있었지만 별도로 나온 건 63년도에, 그러다가 75년도에 사립학 교직원 연금이, 88년도에 국민연금이. 그치? 요거는 근데 사실 사회 그 세대 간 부양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낸 돈이 고갈되죠. 그러면은 세금으로 안 메꿔요. 이러니까 내가 받아간다는 보장이 없잖아, 지금. 그걸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정부가 지금 안 해주고 있어, 지금. 반면에 군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만약에 돈이 모자른다면은 국가가 예산을 메꿔줘야 돼요. 메꿔줘야 돼요. 그 사회, 보험 원리도 있지만 부양 원리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갖고 온 거고요. 나머지도 세부적인 법령 내용은 또 볼 겁니다. 또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니까 또 봐야 되니까 이걸로 뭐 좀 부족한 게 채워졌다면은 좋겠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깊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인사행정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왕 뭐 연금이라든지 뭐 보수라든지 뭐 그 근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학 교재를 좀 정리해 가지고 제가 좀 심화 있게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